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액 기탁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면서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전된 상태인데요. 문승진 기자, 어제 이 대통령이 이 기탁금 관련해서 SNS에 글을 한 3번 정도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3차례 글을 올렸고요. 또 그중에는 이 장문의 글도 있었습니다. 첫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면서 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또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년 최고위원 분리선출 안건이 사실상 이 친청계 반대로 부결된 데 이어 또 당에 내야 하는 이 기탁금마저 종전 수준보다 몇 배로 높아지자 이 청년 후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 글이 올라온 뒤 국민의힘은 물론 이 여권의 일부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당무 개입 지적을 반박하는 SNS 게시글을 추가로 올리면서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SNS 계정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실린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이정민 기자, 반박을 위해서라지만 또 SNS의 특정인의 좌표가 이렇게 찍히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2번째 글에는요, 여권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의 비판글이 함께 공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계정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여권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올린 글을 보면요. 지금 대통령인지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이 아닌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할 뻔했다. 이렇게 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다면서도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낼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반박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SNS가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 대통령의 반박글이 올라온 뒤 당무 개입을 지적한 계정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탁금 관련 3번째 글에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 논평이 실린 기사를 공유한 뒤 비난 논평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인 하달이자 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말을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런 이 대통령의 반박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과거 나경원 의원 연판장 사태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본인의 과거 발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말에 대통령이 무엇이 급한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냐는 말로 응수했는데요.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필요한 여당 경선 참견이라며 많은 사람이 비판하면 스스로 한번 돌아볼 법도 한데 도무지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네. 자,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당무 개입입니까? 당무 의견 개진입니까? 당무 의견 개진이죠. 그러니까 어떤 당원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들고 있는 이 근거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2년 감옥 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했던 거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국정원 특활비로 당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돌린 거하고 대통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탁금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기탁금이 과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말고도 당내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기탁금을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적당한 제대로 된 설명과 이해가 없이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고 또 물론 당에서도 이유는 있죠. 당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지금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네, 당무 의견 개진이라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만기칠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의미 속에 일단 대통령이 당적은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당무에 일일이 어떤 개입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이제 관례로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총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던 시절에는 그런 것들 다 개입했지만 이제 당 대표 이제 당정 분리가 되면서 실적으로 당의 일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번 이 기탁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 외유 갈 때 사실 정청래 전 대표를 오지 말도록 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상 나의 어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다라는 것을 또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고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그 재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사실 최고위원 이번에 출마를 했거든요.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이 기탁금 문제도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지지하는 청년 후보들 정민철 후보라든지 뭐 그분들을 지지하기 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최근에 당비 관련해서 이제 모금하기 위한 뭐 유튜브를 했다가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뭐 상당히 좀 울면서 방송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뭐 해야 될 일도 많으신데 기탁금 문제 가지고 당원들하고 이렇게 시시비비에 좀 다툰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 대변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아까 전에 그 대통령께서 댓글을 하나 네. 올리시면서 그 특정 댓글에 대한 반박성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네. 이게 뭐 본인은 아니시겠지만 결국은 그 박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올린 여권 지지자로 보이는데 그분이 지금 표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그분이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밝힐 때는 본인도 뭐 당당하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름을 밝힌 것도 아니고 본인의 아이디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과 의견의 어떤 충돌에 있어서는 또 당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그 제시한 근거가 틀렸어요. 이거 선거 개입이 아니라 공천 개입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 다르고 이게 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고 사실 선거 사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과도한 또 비판은 또 당내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소한 대통령께서 글을 올리실 때 상대방의 아이디나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과 어떤 대립을 한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이 있었다는 것을 뭐 이야기는 하든 있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노출시키는 것은 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걸 올리실 때는 꼭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탁금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쏟아지자 민주당에서는 당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뿐 당무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일제히 엄호에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무 개입으로 볼 수가 없는 사안이고 없어요? 대통령도 당연히 저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몰상식한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당무에 개입한 것입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한명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당무 개입 논란을 일축하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다면서 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느냐며 역공을 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또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 청무대 정무 라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의원인데요. 고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정무 라인은 청와대의 의중과 또 당이 돌아가는 일들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탁금 문제에 이 대통령이 참전한 건 개파 간 신경전이 배경이 됐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기탁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사가 2001년생인 청년 출마자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인데요. 정 후보는 평소 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뉴 이재명 계열로 분류돼 왔고요. 앞서 친노, 친문 구주류로 대표되는 유시민 작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에 민주당이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자 이 돈 문제가 청년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당대표는 1억 원, 최고위원은 5천만 원으로 후보자 기탁금을 인상했고 특히 최고위원 예비 경선 기탁금은 기존의 500만 원에서 올해 2천만 원으로 4배 인상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 후보는 앞서 이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룻밤에 후원금 3억 8천만 원을 모았다고 공개하자 부럽다면서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을조차 열기 어렵다며 이 기탁금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 대통령이 최근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정치권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당대표 출마자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도 기탁금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관련해서 정 후보와 김 전 의장의 목소리 모두 들어보시죠. 이 기탁금을 내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 때문에 후원이 안 된대요. 친족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으면 된대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 친족의 돈을 받아도 된다고 써놔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졸업한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당무 개입인지 저는 이런 논란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후보 등록 첫날 기탁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던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재차 SNS를 통해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면서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 정당을 말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반면 친청계에선 이번 논란과 연계해 친명계가 친청계 반대로 청년 최고위원 신설이 무산됐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개파 간 신경전이 감지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기탁금은 4배나 올랐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겠습니다. 어제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왜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매몰차냐고 하셨습니다. 거짓 프레임이 국민들에게까지 퍼졌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민주당 그 누구도 청년의 문제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출은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최근 개파 간 여러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혀왔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에도 기탁금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영제에 준하는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탁감이 제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대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쟁점마다 이 친청계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반면에 또 이 정 전 대표는 최종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정 전 대표가 자신이 공격받는 이 언더독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면서 마지막엔 또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이 통합형 리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기탁금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이죠? 네, 이 한병도 직무대행은 내일 당 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해서 기탁금 인하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SNS와는 무관하게 최고위에서도 기탁금이 너무 많이 인상됐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바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 측에서도 어제 한병도 직무대행이 우려를 전해서 이미 전체 회의가 소집된 상태였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액수를 늘린 건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결국 이 기탁금 문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의도대로 됐네요. 아니 문제가 별로 안 될 문제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신박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됐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이거 준비만 이것만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천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의 재산이 한 56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뭐 당헌 당규상 이제 뭐 선거에 쓸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괜히 문제를 올려서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만들고 이거를 지금 크게 문제시킨다는 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돈도 뭐 그렇게 뭐 수억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보면 지금 당내에 뭔가 의견 소통이나 이런 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당원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후보들도 반대하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누가 도대체 올렸다는 겁니까? 그 올린 사람은 안 나타나고 결국은 다 내리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지금 결국 내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가 뭔가 어떤 제대로 된 소통과 결정이 양 어떤 계파 간의 어떤 대립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데 정무 기능이 좀 약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고. 이건 사실 정무 기능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당대표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당대표도 없고 그다음에 사무총장도 없잖아요. 사무총장이 이제 당의 당무를 실질적으로 통화를 해서 이런 어떤 물가가 올랐거나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 사무총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별도 트랙을 신설해가지고 청년에게 조금 기회를 주자라는 것도 사실 정치적인 거래로 불발됐다는 안팎의 비난이 많은 상황에서 더구나 청년에게 후보 등록 이틀 전에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이들이 돈도 부담이지만 은행 가서 대출도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당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